아이들이 있을 때 연애하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현실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있을 때 연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혼이나 사별 후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어요. 경험자들의 생생한 조언과 실전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아이들에게 솔직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첫 단계는 엄마나 아빠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도 외로울 때가 있다는 걸 이해시켜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친구라고 소개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단계가 되어서야 진지한 관계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아이들도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면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원칙. 아이들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아이들은 부모의 새로운 연애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껴요.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자신을 덜 사랑할까봐 불안해해요. 또는 돌아가신 아빠나 헤어진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이런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의 이런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세요. 절대로 무시하거나 혼내지 마세요. 대신 아이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 주세요. 새로운 사람이 와도 아이들이 최우선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세 번째 원칙. 연애 상대에게 미리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기.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 안 돼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아이가 몇 명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떤 성격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도 미리 설명해 주세요. 상대방이 아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시간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번째 원칙.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신중히 선택하기. 아이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만나기 어려워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더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전 시간이나 잠든 늦은 밤 시간을 활용하세요. 주말에는 아이들을 조부모님께 맡기거나 친척 집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너무 자주 아이들을 다른 곳에 맡기면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장소 선택도 신중해야 해요. 아이들이 갑자기 올 수 있는 집 근처는 피하는 게 좋아요.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아이들과 연애 상대의 첫 만남 준비하기. 언젠가는 아이들과 연애 상대가 만나야 하는 순간이 와요. 이때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첫 만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관계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먼저 아이들에게 충분히 준비 시간을 주세요.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하지 마세요. 며칠 전부터 엄마 아빠 친구가 놀러 온다고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함께 갈 수 있는 재미있는 곳을 정하세요. 연애 상대에게도 미리 아이들의 취향과 성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말해주세요. 첫 만남은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길면 아이들도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원칙. 아이들의 반대에 대처하는 방법. 아이들이 새로운 연애 상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반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엄마 아빠를 빼앗길까봐 무서워하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변화 자체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왜 싫은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걱정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세요. 절대로 아이들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7번째 원칙.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기. 아이들이 있을 때 연애를 할 때는 경계선이 중요해요. 연애 상대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바로 맡을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친한 어른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을 혼내거나 교육하는 역할은 당분간 생물학적 부모가 해야 해요. 연애 상대에게도 이런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너무 빨리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대신 아이들과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격려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8번째 원칙. 아이들만의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기. 새로운 연애에 빠져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신들보다 새로운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더욱 반발하게 되죠. 연애 상대와 만나는 시간만큼 아이들과만 보내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세요. 아이들과 둘만의 특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영화 보기, 외식하기, 놀이공원 가기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하세요. 이때는 연애 상대 이야기는 일치하지 마세요. 오직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여전히 엄마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9번째 원칙.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연애를 하면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아이들이 있으면서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거나,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하거나, 너무 이르다고 하거나, 하지만 이런 말들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행복도 중요해요. 오히려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해요. 물론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새로운 사랑을 찾으세요. 다만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10번째 원칙. 전문가의 도움 받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심하게 반발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다면 아동 심리 상담사나 가족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아이들도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요.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이 있을 때 연애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아이들도 결국은 부모의 행복을 원해요. 처음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다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고민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